오늘은 야간 경비원과 유령 사이의 튼골 오싹한 만남을 탐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크힐 공동묘지 야간 경비원의 실제 이야기를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이야기인데 결말까지 놓치지 마세요. 무서운 모험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더 많은 등골 오싹한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인트로 음악 및 크레딧. 제 이름은 알렉스입니다. 저는 오크힐 공동묘지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솔직히 처음 몇 달은 그냥 조용했습니다. 제 일과는 간단했습니다. 경비, 근무 시간당 순찰 10대나 파손자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 제가 일하는 년 동안 사소한 사건 몇 건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 개월 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월이었고 저는 새벽 시경 평소와 같은 순찰을 들고 있었습니다. 묘지의 오래된 구역은 가장 멀고 가장 어두운 곳이었는데 내 등불은 희미했고 전구 절반이 나가 있었습니다. 관리 당국에서는 죽은 사람은 빛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석 사이를 걷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큰 화관감 기념비 아래에 앉아있는 형제였습니다. 제 첫 생각은 너무 늦게까지 머무른 가족이겠거니 했습니다. 손전등으로 비췄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불렀습니다. 묘지가 문 닫았습니다. 나가셔야 합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거기에 없는 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특이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경비원이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들고 소리치면 놀라는데 말입니다.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가셔야 합니다. 여전히 침묵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몇 걸음 더 다가가자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녹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나 영이가 나는 영화처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투명해졌습니다. 제 시야가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외투가 어둠 속으로 녹아내리는 듯했고, 그러자 그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거기에 서서 눈을 깜빡이며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장소로 다가갔습니다. 땅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누군가 거기에 앉아 있었다는 흔적은 없었습니다. 비석을 보았습니다. 아서 굶은 년 전 사망전은 그것을 피로 인한 착각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일구 같은 장소 같은 시간 새벽 10분, 이번에는 그냥 지켜보았습니다. 형체는 더 선명했습니다. 대중반의 남자 같은 검은 코트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제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10분 동안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약 미터 떨어진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는 순간 그는 다시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공기 속으로 녹아내렸습니다. 이것은 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준비했습니다. 쌍안경을 가져왔습니다. 오래된 구역을 내려다보는 작은 언덕에서 시야를 확보했습니다. 미터 거리에서 저는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정확히 10분에 그는 나타났습니다. 오는 것이 아니라 허공에서 형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쌍안경을 통해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평범했고 다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슬프고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나서 굴문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아내 에릴리가 그를 기념비 옆에 묻었습니다. 오래된 뉴스 기사를 찾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정면 충돌. 나서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다른 운전자는 살아남았습니다. 제 밤은 의식이 되었습니다. 시분의 저는 언덕에 올라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강력한 손전등을 비추려고 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보통처럼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스멀거리는 차가운 불안감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사로잡혔습니다. 제 흉위에도 찾아왔습니다. 월 만에 어느 밤심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휴게실에 앉아 흐릿한 감시 카메라로 묘지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분에 저는 어두운 형체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제 무정이가 씩씩거렸습니다. 아무도 없어야 할 제 주파수에서였습니다. 알렉스, 조용하고 왜곡된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나야 알렉스 컵을 들고 얼어붙어서 제 이름이었습니다. 디스패처만 제 이름을 썼습니다. 디스패처 당신이 마요. 저는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더 많은 노이즈 그리고 목소리가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오늘은 안 돼. 저는 모니터를 보았습니다. 묘지의 형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무얼 원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와줘 알렉스. 다른 사람은 못해. 내가 있어. 내가 보고 있잖아. 어떤 도움, 무얼 해야 해.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내 딸 이름은 사라야. 위험에 처해서 내 아내. 날 안 믿어. 그들에게 가야 해야 아내에게 말해줘. 번째 생일에 준 은색 초승갈 펜던트에 대해 말해줘. 항상 차고 다니라고 해. 그게 그녀를 보호할 거야. 왜 나야?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곧 그녀에게 갈 거니. 나에게 온 것처럼 누구야? 목소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정이가 씩씩거렸고 노이즈 속에서 슈퍼 또는 비슷한 단어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니터의 형체는 사라졌습니다. 시간 10분 전은 아침까지 휴게실에 머물렀고 쉽게 벗어날 수 없는 무언에 깊이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보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요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대화해야 했습니다. 다음 몇 밤은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언덕에서 계속 관찰했습니다. 아서는 나타났지만 더 투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언덕 쪽으로 머리를 돌려 제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몇 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그는 달라 보였습니다. 더 희미하고 덜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는 나타나 예쁜 동안 앉아있다가 사라졌습니다. 천천히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존재 자체에서 깜빡하고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가까이 가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음날 밤, 저는 10분보다 반 시간 전에 오래된 구역으로 갔습니다. 처음 그를 보았던 큰 십자가 뒤에 숨었습니다. 그의 무덤까지 약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땅에 엎드려 디지털 녹음기를 켜고 기다렸습니다. 10분에 공기가 희미하게 일렁이며 그가 나타났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투명했습니다. 아서 무정의에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알렉스 밀라, 여기 있습니다. 차를 봤어요. 뭘 해야 할지 말해둬야 해요. 형체가 옹치됐습니다. 천천히 눈에 띄는 노력으로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간이 없어 무정의를 통해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게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널 느껴 누구야 하서 무얼원의 생명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는 훔친 순간들을 먹고 살아. 사고는 사고가 아니어서 그는 거기에 있어서 충돌 직전에 스키너를 밀어내요. 그의 자리를 차지했지.
그는 영열이 필요해 공포의 수만에 널 만지고 닻을 남겨 그러면 언제든지 널 차지할 수 있어. 그는 날 표시해서 하지만 무언가 잘못돼서 내 정신은 부서지지 않아서 난 아직 여기에 있어. 그는 그걸 완성할 수 없어. 그래서 그녀가 필요한 거야. 내 피 내 딸 그를 어떻게 막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펜던트 그걸로 충분한가? 펜던트가 그녀를 숨겨줄 거야. 잠시 동안 하지만 닭 파괴되어야 해. 어디 있지? 찬대차 아서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그의 형체도 사라져갔습니다. 반지 시트 밑에 떨어져서 내 시신을 가져갈 때 그걸 만졌지. 그건 내 삶에 대한 그의 흔적이야. 내 가족에게 녹여줘. 알렉스 테오도 아서는 완전히 사라졌고. 무정이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홀로 남아 녹음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제 계획은 끔찍했습니다. 차를 찾아야 했습니다. 여러 부시 서비스의 보험조사반 행세를 하며 정한 끝 아서의 차가 고물상으로 보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밤 저는 이를 빼먹고 거기에 갔습니다. 그것은 묵선 잔해들로 가득한 거대한 공터였습니다. 막다른 구석에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의 어두운 판색 세단 사고로 찌그러진 채였습니다.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냄새가 끔찍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수색하며 날카로운 금속 조각에 손을 베었습니다. 그러다 손가락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구부러진 시트 레일 아래 흙 속에 숨겨진 단순한 금관지였습니다. 그것을 쥐자 이상한 냄기가 제 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멀리 공터 끝에서 전조등이 번쩍였습니다. 그것은 사라가 살고 있는 집 근처의 어두운 세단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두운 옷을 입은 형체가 나왔습니다. 그는 가만히 서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뛰지 않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휴대용 가스버너를 꺼내 점화기를 더듬으며 불을 붙였습니다. 반지를 망가진 차버닛에 올려놓고 불꽃을 향했습니다. 금이 빛나기 시작했고 그어자 녹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있는 흉체가 천천히 하지만 끈질기게 제게 달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꽃을 반지 위에 계속 유지하며 제 모든 의지를 쏟아부었습니다. 반지가 마침내 모양을 잃고 녹아내린 덩어리가 되었을 때 저 멀리 있는 인물의 실루엣이 일렁이고 왜곡되었습니다. 그는 멈섰고 그의 윤곽선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러자 그는 그냥 사라졌습니다. 세단의 헤드라이트가 꺼졌고 한순간에 차도 사라졌습니다.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서의 옛 친구 행세를 하며 에밀리 굴먼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서의 예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추리용 그리고 사라가 항상 펜던트를 착용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나는 몇 년 전 교통사고 현장에서 그의 반지를 발견했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식은 금덩어리를 편지에 넣고 그날 밤 그들의 우편함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오크힐 공동묘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서 코너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쥐불이 되면 그의 무덤 옆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를 무정리해서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몇 주 전 낮에 학교에서 사라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고 목에는 햇빛에 반짝이는 은색 초승달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다른 주에서 오는 이상한 사고에 대한 뉴스 보고서를 확인합니다. 생존자가 있고 증언이 모순되는 사건들입니다. 아서 쿨먼과 로버트 스키러가 관련된 사고에 대한 공식 보고서는 최근 서부 오류를 이유로 경찰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아우트로 음악 및 그래픽 여러분 공동묘지 야간 근무를 감히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림자 속에 더 많은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